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명동의 명동교자에 왔습니다. 오픈 시간이 가까워지길래 명동거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지만 명동이 이리도 한산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른편에 명동교자 본점이 보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몇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매일 가던 본점이 아닌 바로 옆 1분 거리에 있는 분점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명동교자 본점을 지나 1분쯤 걷다 보면 분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분점이지 손님이 많아 가게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1966년 서울 중구 수화동에서 장수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한 이후 1969년 명동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명동칼국수로 개명합니다. 1976년엔 바로 근처에 명동교자 분점을 개설합니다. 지금 이곳이 1976년에 개설한 명동교자 분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동칼국수란 상호가 도용되자 1978년 명동교자로 상호를 개명합니다. 바로 근처이고 줄 서는 건 똑같아서 분점에서 먹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촬영 때문에 분점으로 왔습니다. 내부는 본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1층에서 먹는 게 꿈이었는데 1층이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은 본점도 비슷합니다. 1층에서 안 먹고 대기해도 좋으니까 얼른 좀 마스크 없이 살고 싶습니다. 메뉴는 4가지입니다. 칼국수 외에는 줄 서서 먹을 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은 만두만 됩니다. 메뉴판이 본점과 다르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늘마늘한 겉절이 김치는 여전합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과는 다른 마늘의 톡톡 쏘는 매운맛의 김치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일리 털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양치에도 한동안은 마늘을 입에 물고 있는 느낌입니다. 칼국수와의 궁합은 암수한 몸입니다. 김치 접시가 비워져 가면 직원분들께서 더 드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바쁜 집인데도 극강의 서비스가 느껴집니다. 한 사람마다 김치 한 그릇씩 줍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뭔가 예술작품 같습니다. 칼국수에서 느낄 수 있는 화려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고명으로 만두 4개와 볶음고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볶음고기입니다. 만두입니다. 볶음고기는 간장 베이스에 간 돼지고기, 마늘, 양파, 애호박 등을 넣고 볶은 것 같습니다. 칼국수와 섞지 않고 이것만 먹으면 짭조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은 모든 종류의 고명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만두는 부산의 완당과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조금 더 크고 완당보다 피가 두껍습니다. 만두소는 한번 씹으면 사라질 만큼만 들어있습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국물은 닭육수입니다. 깊고 진합니다. 시원한 해물육수와는 다른 고소한 닭육수입니다. 먹기 전에 고명을 젓가락으로 저어서 섞어줍니다. 고명과 육수와 면이 섞이니 갑자기 미칠 것 같습니다. 아는 맛이라 더 무섭습니다. 만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변신만두와 중국의 윤토엔이라는 물만두를 접목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로 시키는 만두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만약 칼국수에 만두소가 꽉 찬 만두를 올렸다면 지금 같은 밸런스는 구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산의 완당은 씹을 것도 없이 후루룩 넘어가는 반면 이 만두는 몇 번은 씹어야 넘어갑니다. 물론 피는 충분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요즘 만두 추세가 누가 피를 더 얇게 만드냐의 전쟁이라는데 명동교자의 칼국수는 이 전쟁에서 꽤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면은 생면입니다. 면을 육수에 직접 넣고 삶아서 그런지 육수 맛이 면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면발을 씹으면 육수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밀가루 냄새는 1도 나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면에 뿌려서 삶는 경우 국물이 탁해지거나 밀가루 냄새가 나는데 명동교자 칼국수는 생면 그대로 삶기 때문에 밀가루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칼국수집들이 면발이 붙지 말라고 밀가루를 뿌려서 삶습니다. 면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깊고 진한 닭육수와 생면 그리고 감칠맛 터지는 고명들의 조화가 작살입니다.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밸런스가 완벽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간은 한 10년 전보다 세지긴 했지만 여전히 딱 맞는 간입니다. 하나하나가 활용점정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후루후루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사실 끝도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 집은 손님이 원할 때까지 국수자리 포함 모두 다 무한 리필입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면 김치를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 김치를 같이 안 먹으면 명동 칼국수를 반만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 집 칼국수를 마늘김치와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조금 세지만 이 맛에 중독되면 마약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칼국수집 김치는 김치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국수사리를 더 시켜 먹어서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안 먹으면 섭섭해 밥도 시켰습니다. 밥은 그냥 밥입니다. 양은 정말 적습니다. 다만 무한리필이니 계속 시켜 드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간이 딱 좋아서 그냥 먹습니다. 고기 좀 얹어서 국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늘김치 얹어서 먹으면 끝장입니다.
정말이지 매력이 끝없이 샘솟는 칼국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 칼국수입니다. 2위는 일산 칼국수, 3위는 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다시 찾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맛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직원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최소한 제가 접한 명동교자의 직원분들은 미친 거 아니야 싶은 손님들과의 어떤 상황에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맛있는 데다 친절하기까지 하니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불친절한 집들은 명동교자에 와서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듯 싶습니다. 불친절한 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몇십만원짜리 식당들의 친절함과도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이 배부르실 때까지라는 명동교자의 기본 마인드 때문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 시키면 육수부터 밥, 김치, 사리까지 모두 끝까지 리필됩니다. 요즘 어떤 식당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뭉클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명동교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칼국수 한 그릇이지만 뭔가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대기를 뚫고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를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